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아마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가보자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가 한번 들어는 줄게. 그렇지만 물건 쓰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 쓸 거거든. 다단계라며 나 그런 거 안 하거든. 또 사업도 안 할 거다. 이렇게 마음을 꼭꼭 걸어 잠그고 계시는 분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와 같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나 방문 판매 회사를 경쟁사로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이런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이나 또 인터넷 쇼핑몰보다도 더 좋은 것을 더 싸게 팔겠다. 우리는 거기하고 경쟁해서 이기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체로 가격이 싸구나 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품질은 여러분들이 써보시면은 누구나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품질 전문가들이십니다. 최소한 샴푸에 대해서, 치약에 대해서, 화장품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샘플 좀 줘보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샘플도 안 만듭니다. 앞으로도 안 만들 거예요. 왜? 화장품 같은 경우 샘플을 만들게 되면은 판매원들이나 또 공짜로 이렇게 막 나눠주게 되죠. 그러면은 그 샘플 값을 어디다가 다 올리냐면은 본품을 사는 사람한테 다 올려서 받아요. 그런데 그 샘플 값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본품을 가져가라요. 본품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저희 제품을 가져가서 자유스럽게 이렇게 써보시고 또 정말 써보니까 정말 싸고 좋다 싶으면은 여러분만 쓰실 것이 아니고 언니, 동생, 친구, 또 사촌, 육촌, 친척들한테 이렇게 쓰라고 권유를 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권유했는데 안 쓰면 말고, 그렇죠? 권유했는데 안 쓰면 말고, 안 쓰면 지 손해지 뭐. 좋다는데도 싸다는데도 말 안 듣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 놔둬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그런데 싸고 좋은 걸 권해주면은요 대개는 써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써보기만 하면은 야 그거 정말 좋더라, 또 살 수 있나, 이렇게 반복 구매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한번 써보도록 하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소비자가 반복 구매하는 소비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소개를 해주더라 하는 거예요. 소개 안 해주면 소개해달라고 하세요. 너만 쓰지 말고 소개를 좀 해주라. 그러면은 본인이 써봤을 때 괜찮으면은 쉽게 소개를 해줘요. 본인이 쓰는 것이 버거울 때, 품질도 별로인 것이 가격이 비싸면은 소개해달라고 하면은 잘 안 해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써봤더니 너무너무 싸고 좋더라 그러면은 알아서 내가 소개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일즈 하면은 아마 지금도 여기서 나는 못 팔아 이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여간 어떻든 나는 못 팔아. 나는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절대 못하고 나는 절대 못 팔거든. 네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못 팔아. 하여간 그러면서 꽉꽉 지금 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분들이 있어. 지금도 보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 몇 명 있어 지금. 나는 절대 못 팔거든. 난 파는 것은 못해 하여간. 그런데 그런 세일즈가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원래 세일즈라는 것은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세일즈가 처음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백과사전이 있죠. 그것도 영어로 된 거. 이거를 이따만큼 되는 것을 갖다가 퇴직하면은 이걸 가지고 가서 전 직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질씩 앵겼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고 나서 다시 자기도 퇴직을 하면은 또 후배들한테 가서 한 질씩을 앵기는, 그래서 세일즈라는 교육 자체가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세일즈를 하는 걸로 이렇게 분위기가 잡혔어요. 대한민국에 참 세일즈 교육할 때부터. 그리고 그런 것이 세일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나는 부담 주는 것도 싫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싫고 다 그렇다. 그런데 원래 세일즈라는 것은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더니 너무 재밌더라.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그 영화 한번 보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그게 세일즈예요. 그게 세일즈.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더니 진짜 맛있고 깨끗하고 값도 싸. 그러면은 그 동네 가거든 고기 식당 한번 가보라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세일즈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전달하는 거예요. 원래 가격 대비 가치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걸 가봐라. 그걸 사라. 가치를 전달해 준다는 개념으로 세일즈를 이해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우리는 영화관 세일즈맨 역할을 해요. 그 영화관에서 내한테 돈 안 주는데도 해요. 식당 세일즈맨 역할도 해요. 그 식당에서 돈 안 주는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왜 하느냐? 재밌는 거예요. 그게 가치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사업을 할 건지 세일즈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시는 기준을 뭘로 잡으냐면 내가 이 일을 하면 재밌겠는가 없겠는가 이걸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럼 재미가 있으려고 하면은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현재 쓰고 있는 치약 칫솔보다도 내가 더 싸고 좋은 걸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써라. 화장품도 내가 써봤더니 기가 막혀. 그랬더니 이걸 써라. 샴푸도 이걸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야 써봤더니 정말 좋더라. 이게 세일즈예요. 그런데 비싼 거, 별로 좋지도 않은 거, 나도 그냥 쓰라면 안 쓸 것을 들고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사정을 하거나 압력을 집어넣거나 이거 네가 안 사주면 너하고 난 절교다 얼굴 안 볼 거거든. 말은 안 하지만 이제 그런 표정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게 압박을 주거나 액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 제품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품질 대비 가격이 싼 제품은 사용 가치가 높은 거죠. 그런 제품을 소개하는 것은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세일즈맨을 할 건지 애터미 사업자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는 그 판단 기준을 뭘로 잡으시냐면은 나 사업 안 하더라도 애터미에서 물건 사서 써야 되겠다. 그러면 소비자만 하더라도 내한테 이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애터미 사업자가 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애터미 물건 살 일이 없겠다. 나는 이보다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파는데 알고 있거든. 전에부터 계속 사서 쓰던데 거기서 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은 절대로 사업자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되더라도 성공을 못해요. 왜? 자기도 안 쓸 물건을 남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다가 주저앉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세일즈맨 안 하더라도 애터미 제품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사업자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부자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가난뱅이도 써요. 빚에 쫓겨서 도망 다니면서도 써요. 돈 없어도 써. 이거는 무조건 쓰게 돼 있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는 닦고 살잖아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머리는 감고 살아. 그래서 이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IMF 때 유일하게 매출이 올라간 품목 중에 하나가 이 화장품이에요. 다 가격이 떨어지고 매출이 떨어지고 난리를 치는데 화장품 매출만 올라갔어. 왜 그랬게요? 남편이 퇴직해서 못 벌어 오니까 여자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돈 벌러. 그냥 민낯에 못 나가죠. 찍고 바르고 나가야 되니까 다 한 박스씩 새로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매출이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곤두박질을 쳐도 화장품 매출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립스틱 효과라고 그럽니다. 립스틱 이펙트 이렇게 부르는데 하여간 자, 이런 제품들은 무조건 팔리는 제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장사 기술이 없어도 돼. 이 제품에 대해서만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전문가다 하는 겁니다. 가격도 잘 알아요. 그래서 가격 비교도 정확하게 할 수 있어. 왜? 맨날 시장 보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분야에는 전문가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못하거든 하고
하여간 그래도 나는 못하거든 하고 이렇게 버티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말은 좋다마는 그래도 나는 못하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예. 그런데 부자가 못 되는 이유 1번이 뭐냐면은 부자가 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럼 부자 될 생각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부자가 돼가지고 내가 부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그 열망이 없다 이거예요. 부자는요, 일단 집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집은 있어야죠. 부자가 집도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집이 대개는 한 3채 정도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왜? 자녀들이 둘 있잖아요. 부자들은 자녀 집을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자녀 집 한 채도 못 사주는 것이 무슨 부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 자녀들 집은 내가 사줘야 되겠다, 사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주겠다 하는 사람이 부자 되겠다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부자는 형제간이 아프면 치료비 다 대줄까요? 안 대줄까요? 다 대주겠죠. 예? 부자는, 부자로서의 행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형제간이 아프면 치료비 다 대주는 거예요. 부모님 생활비 다 대줘야 될까 안 대줘야 될까요? 용돈 말고 생활비 20만 원 30만 원 주고 효자 효녀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 한 달에 최소 200만 원 300만 원의 생활비는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요 300만 원 700만 원 벌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부모님 300만 원 드리고 자녀들 집 사주고 뭐 하고, 더구나 돈은요 평생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은요 한때 바짝 벌어요. 3년에서 5년이면요 평생 쓸 돈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아니면은 하지를 말아야 돼요. 저도 17년 월급쟁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부자 됐을까요? 노대책이 안 서더라고. 자, 최소한 우리가 부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한 달에 3천에서 7천은 벌어야 돼요. 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돈이라는 것은 많이 벌수록 힘이 든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300 버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3천을 번다고? 아이고, 그 10배나 힘들겠네? 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돈을 잘 몰라서 착각을 하시는 경우에요. 돈은요 많이 벌수록 쉬워요. 실제로 한 달에 300 버는 사람하고 3천 버는 사람하고 한 달에 3억 버는 사람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돈 버는 거 제일 힘들다고 얘기하겠어요? 300 버는 사람이 돈 버는 게 제일 힘들다고 얘기해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은요 더 힘들게 벌고 있어요. 3천 버는 사람은 돈 버는 거 쉽다고 얘기해요. 3억 버는 사람은요 세상에 널린 게 돈이라고 그래. 그래서 돈은요 크게 벌수록 쉬워요. 뭐 몇 가지 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출이 있고 수입이 있으면은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지출에 맞춰서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입이 더 커야 된다 이거예요 항상. 그래서 수입에 맞춰 가지고 지출을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가계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수입에 맞춰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계속 가난뱅이에요. 여러분들 가계부 좀 쓰지 마세요. 가계부 아둥바둥 써가지고 절대 부자 안 돼. 돈이 없을 때는요 돈을 펑펑 써야 돼. 써봐야 다 펑펑 써봐야 얼마 없으니까. 부잣집에서 가계부 쓰고 있습니까?
안 써요, 그거. 돈을 벌려고 하면요, 수입에 맞춰갖고 지출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먼저 뭐를 정하냐면요, 지출을 정해야 돼.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정하는 게 아니고 수입은 잊어버리고 지출을 먼저 정해요. 자, 집은 몇 채 산다고요? 3채. 요게 지출이야. 자동차는 뭐 산다? 뭐 벤츠 좋아, 벤츠. 정해 이거를. 그다음에 여행도 어떻게 다니겠다. 다 정해. 얼마. 또 부모님 어떻게 하겠다. 한 달에 300만 원. 자녀 교육 어떻게 하겠다. 애들한테 물어봐. 야, 니네 무슨 차 타고 싶은지 오늘부터 연구를 해라. 무슨 차 타고 싶은지 얘기를 해라. 엄마 왜 그러는데요? 사주려고, 이놈들아. 사주려고. 남편도 당신 무슨 차 타고 싶으냐 얘기를 해라. 여자가 왜 그러나? 내가 당신 타고 싶은 차 타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한테 3년만 시간을 줘라. 3년만 시간을 주면은 그때부터는 당신은 하고 싶은 것만 해라. 골프만 다니든지 낚시질만 다니든지 하고 싶은 것만 해라. 백판 자빠져 잠만 자고 싶으면은 남자들 소원 중에 하나가 그거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잠만 잤으면 좋겠다. 왜? 30년, 20년을요 죽고 살고 출근해봐요.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잠만 자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3년만 나를 좀 도와주라. 3년만. 자,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 지출을 먼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야 된다 이게요. 그러면 300만 원 버는 일자리가 나왔어. 연락이 왔어. 그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웃는 사람은 뭐야 지금? 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는 거요. 왜? 나는 이렇게 지출을 하는 사람, 한 달에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을 지출을 하는 사람인데 300만 원짜리 일 가지고 나를 오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데 300만 원 버는 거하고 3천만 원 버는 거 어느 게 더 쉽다고요? 3천만 원 버는 게 더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거요, 다른 부자들은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이런 얘기 안 들어봤잖아요. 수입, 지출에 맞춰갖고 수입을 해야 된다. 학교에서는 전부 어떻게 가르쳤느냐?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하라고 가르쳤어.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획기적으로 되는 거야. 우리 회사의 경영 목표 중에 하나가요, 무인회사야, 무인회사. 초일육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싸게 파느냐고 그러는데요, 경영 관리 목표가 무인회사라니까. 이 회사는 최첨단 회사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미국에 뭐 잘한다고 하는 그런 뭐 인류기업들이라는 회사들의 10분의 1 정도밖에 인력을 안 써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절감된 인건비를 다 원가에서 빼니까 이렇게 싸게 제품을 공급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거.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은 이거는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장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되고 캐나다도 되고 일본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 수 있고 5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거저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 세계의 화장품 시장을 석권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따지면요 몇백조 되는 시장이에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3천만 원을 벌고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꿈을 가지라고 하는 거지,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되지도 않을 일 가지고 괜히 부품하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만들어냈잖아요. 여기 올라온 사람들은 다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부자들이었냐면 아니라니까요. 택도 없는 사람들을 오라고 해놓고 이분들에게 당신들이 말이야 한 달에 3천을 벌고 5천을 벌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맨 처음에 17명 모였어. 그런데 17명을 모아놓고 제가 한 달에 3천 벌 생각을 하고 5천 벌 생각을 해라. 우리 직급에 따라서 승급 프로모션이 있는데 당신들이 로얄 마스터가 되면은 5천만 원을 현찰로 주겠다. 5천만 원을. 그 위에 크라운 마스터가 있어요.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은 3억을 주겠다. 일시불로. 3억이면은요 큰 여행 가방으로 하나야 10,000원짜리로 치면은. 그리고 에쿠스를 주겠다. 에쿠스를. 그 위에 임페리얼 마스터라고 있어요. 임페리얼 마스터. 그 임페리얼 마스터에 가면은 승급 축하금을 10억을 주겠다. 그것도 10,000원짜리로. 왜? 5만 원권 나오기 전이었거든. 10,000원짜리로요 10억 하면은요 무게가 100kg예요. 내가 들 수가 없어.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임페리얼 마스터가 나오면은 아마 수만 명 모일 거예요. 그렇죠? 그 승급식 한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그 무대에 10억을 지게차로 떠가지고 주려고 그래요. 지금 지게차는 사놨어요. 저는 이 수당체계를 회사 처음 시작할 때 17명 모였을 때 만들어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도 황당한 소리를 하니까 여러분도 3천만 원 벌고 5천만 원 벌고 7천만 원 벌 수 있습니다. 10억을 드리겠습니다. 에쿠스 리무진을 새로 한 대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지도 280만 원짜리 덜덜덜 몰고 다니지 사무실도 못 얻어가지고 석 달을 회사 창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을 못 내는 거예요. 왜? 회사를 내가 시작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나도 사업자만 하려고 그랬어. 사업자만. 그래서 할 만한 회사를 찾아다녔는데 2년 3년을 찾아도 할 만한 회사가 없어. 왜? 눈이 너무 밝으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오라고 그래갖고 성공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양심해서 이게 그 회사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싸. 한 번 사면은 정말 싸고 좋아서 자발적으로 사야 되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일정 금액을 매달 사지 않으면은 수당을 못 받도록 묶어놨어. 유지제도라는 걸 가지고. 그래서 물건이 비싼데도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물건을 사줘야 되는 그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설명을 그런 회사들 가보면 기가 막히게 해. 나는요 우리 회사 제품 설명하는 거 보면은 참 허접하게 해. 여러분 제품 공부하지 마세요. 이게 치약이 2,900원짜리야. 2,900원짜리 치약 파는데 무슨 공부가 필요하냐고. 요거 2,900원인데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 그러면 돼. 싸니까 써봐.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에 무슨 뭐가 들어가니 뭐 프로폴리스가 들어가니 수용성 플리 그런 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왜?
가격이 2,900원이야. 이게 10,000원짜리 같으면 이런 거 저런 거 설명을 해야 돼. 프로폴리스 치약들 다 10,000원씩에. 근데 우리는 2,900원짜리 치약이라 일반 치약보다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써봐.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놈 칫솔도 마찬가지야. 이게 990원짜리 칫솔을 파는데 무슨 설명이 그렇게 길 필요가 있냐 이게야. 금분이 들어가고 PET로 손잡이가 만들어졌고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돼. 여기 나와서 설명을 하니까 아이고 나는 저렇게 못하겠는데 겁먹지 말아요 여러분들. 그냥 990원인데 싸고 좋더라. 써봐. 이렇게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란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이제는 애텀이라는 이 도구를 만난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나이를 먹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이 리더스 클럽 한 달에 2,000만 원 이상 버는 분 중에 70 넘어간 할머니도 있어요. 공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상관없어요. 돈 한 푼도 없어도 돼. 돈 한 푼도 없어도 돼. 뭔가 다른 일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도 돼요. 돈이 없어도 돼. 우리는 돈 없어도 돼. 이거 들고 가가지고 내가 쓰던 화장품 들고 가가지고 요거거든? 이렇게 좀 발라줘. 그리고 주문 받아. 그러니까 돈 한 푼 없어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천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쓰는 제품 사는 거야. 그거야 무슨 투자도 아니고 자본금도 아니에요. 그거 일 안 하더라도 어차피 다 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한 푼 없어도 돼. 그리고 말을 잘 못해도 돼. 나는 뭐 말을 못하는데 그러는데요. 말 3마디만 하면 돼. 싸고 좋다 써봐. 그 말은 하잖아요. 그 말은 싸고 좋다 써봐. 이 말은 한단 말이에요. 뭐 싸고 좋다 써봐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 돼. 가보자. 가보자.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 나 그 강의를 들어봤는데 기가 막히더라. 뭐라고 그러더냐 그러면은 얼마나 말을 잘하더니 나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 네가 가서 들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모시고 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혀놔. 그러면은 나보다도 일을 더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일에 홀라당 빠질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세상에 다른 일은 내 밑에다 사람을 두려고 하면 내가 밑에 사람보다는 반드시 똑똑해야 돼. 안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 그런데 유일하게 애터미 사업 이 일만은 내가 안 똑똑해도 상관없어. 나는 반팽이라도 상관없어. 그런데 대개 보면은 이 반팽이 밑에 대개는 반팽이들만 또 있어. 이렇게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래도 상관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할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고 해도 상관없어. 반팽이가 반팽이한테라도 얘기를 해. 그러면 또 반팽이, 또 반팽이, 또 반팽이 내려가다가도 확률적으로 온팽이가 나오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 온팽이가 온 세상에다가 일을 다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요 온팽이가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또 반팽이, 또 반팽이, 또 반팽이, 이리 가도 반팽이, 저리 가도 반팽이 하다가 여기서 온팽이가 하나 나오면은 그냥 또 이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요리 물어봐. 반팽이한테 물어봐. 온팽이가 누가 깝깝해? 온팽이가 깝깝해. 그러니까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지가 알아서 한다니까 이거는. 그래서 두 온팽이만 나오면은 3천도 벌고 5천도 벌고 7천도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팽이 또 반팽이 또 반팽이 내려가다가도 온팽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보니까 반팽이가 더 많아. 근데 이 반팽이들한테 기대를 하고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반팽이들 상대하려면 깝깝해. 이 온팽이가 이 반팽이 상대하면 깝깝하듯이 나도 깝깝해.
그런데 하다 보면은 옴팽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옴팽이가 아니요, 전혀 모르는 옴팽이가 나와.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옴팽이가 안 떠오르는데 전혀 상관없어. 반팽이, 또 반팽이, 또 반팽이. 내려가다가 언제까지 하냐? 옴팽이 나올 때까지.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버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계속 기우제를 지내. 그러면은 기우제 지내서 비가 왔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또 반팽이, 또 반팽이, 또 반팽이, 또 반팽이 가다가 언제까지 하냐면 옴팽이 나올 때까지 해. 그러면 100% 성공이란 말이에요. 100%. 그러면은 양쪽에 옴팽이를 거느린 반팽이는 반팽이가 아니고 이게 슈퍼 옴팽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반팽이가요, 옴팽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애터미 사업이야. 이거 말고 반팽이가 옴팽이 될 수 있는 거 방법 있으면 얘기를 해봐요, 내한테. 없어.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걸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반팽이한테 가가지고 혀 자른 소리 해봐야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반팽이든 옴팽이든 상관없이 그냥 여기 가보자 해. 여기 앉혀만 놔. 그러면은 그 중에 옴팽이가 뚜껑이 해가닥 날아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야만 돼.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만났는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 사랑이 식은 거예요. 가슴이 얼음덩어리인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요, 이것도 가슴이 식는 것도요, 이게 반복되면 식어요. 남편도 뜨겁게 사랑하고 아내도 뜨겁게 사랑하고 자식도 부모도 사랑했다가 뭐가 안 되면은 자꾸 마음속에서 잘라. 자식도 자르고 부모에 대한 생각도 자르고 다 자르고. 그래서 멍멍하게 피멍이 들고 냉랭하게 가슴속이 식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에게 따뜻한 사랑이라는 것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를 붙들고 이제 그 사랑의 불꽃을 다시 피워내야 돼요. 왜? 이제는 활활 타오르는 그런 모닥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따뜻한 가슴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가면서 그 주변에 가슴이 얼어붙은 사람들의 가슴을 녹여가면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오신 모든 반팽이들이 이제 슈퍼 옴팽이가 되겠다는 비전과 꿈을 안고 애터미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셔도 열정이 넘치시죠? 네, 우리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